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를 전공한 정선우 의사입니다. 지난 15년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사실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해서 몇 분간 꼼짝 못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허리 통증에 대한 상식 중 상당 부분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 8명은 사실 병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병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생활습관과 근육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고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60대 중반의 박철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2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수십 번의 병원 방문, 수많은 주사 심지어 2번의 수술까지 받으셨지만 통증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의 허리 통증이 단돈 10,000원이 안 되는 간단한 도구들로 극적으로 개선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가 허리 통증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허리뼈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근육들은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리 몸을 지탱해 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이 근육들을 점점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몸을 맡기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잘 때도 푹신한 매트리스에서 웅크리고 자죠. 이런 생활을 수년간 반복하면 허리 주변 근육들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고무줄을 몇 년간 한쪽으로만 구겨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탄력을 잃고 굳어버리죠. 우리 허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굳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정체인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굳어진 근육들이 서로 달라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비닐랩이 서로 붙어버려서 떼어내기 어려워지는 것처럼요. 의학적으로는 이걸 근막 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만성 허리 통증의 주범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소염 진통제나 주사를 처방하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통증도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이건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경보기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데 소리만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분인 50대 후반의 김영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년간 매주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를 맞으셨어요.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가 다시 아파지는 걸 반복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주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중독인가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굳어진 근육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달라붙은 근막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은 비싼 의료 장비나 복잡한 시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적절한 도구와 올바른 방법만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 혹시 다이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수백만 원짜리 의료 장비와 맞먹는 효과를 단돈 몇천 원짜리 도구로 낼 수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적용해본 결과 이건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도구는 모두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폼롤러라는 것인데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격은 3,000원 정도죠. 두 번째는 마사지 볼이에요.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딱딱한 공인데 이것도 3,000원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허리 지지 쿠션으로 7,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자, 총 13,000원입니다. 병원 한 번 가서 주사 맞는 비용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가성비죠. 그럼 이 도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폼롤러부터 살펴볼까요? 이 도구는 굳어진 근육을 마치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듯이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두를 빚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계속 밀면 점점 부드러워지죠. 폼롤러도 똑같은 원리예요. 허리 옆쪽에 폼롤러를 대고 체중을 실어서 천천히 굴리면 굳어진 근육 섬유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쁜 아픔이 아니라 시원한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어깨를 주물러 줄 때 아프지만 시원한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도구인 마사지볼은 더 정교한 작업을 담당해요. 폼롤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깊숙한 곳에 근육 매듭을 풀어주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 굵은 막대기로는 풀기 어렵지만 가느다란 바늘로는 하나씩 풀어낼 수 있잖아요. 마사지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허리 옆쪽 근육이나 엉덩이 근육의 단단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시나요? 그게 바로 근육 매듭이에요. 이 매듭 하나가 허리 전체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사지볼을 그 지점에 대고 체중을 실어주면 매듭이 서서히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 허리 지지 쿠션은 예방과 교정의 역할을 해요. 아무리 근육을 잘 풀어줘도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다시 굳어지거든요. 이 쿠션은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주면서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허리에 천연 시트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도구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20년간 고생하셨던 분이 불과 한 달 만에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은 도구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좋은 칼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허리뼈에 직접 압력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허리뼈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여기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신경이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사용해야 하냐고요? 바로 허리뼈 양옆의 근육 부위입니다. 허리에 손을 대보시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허리뼈예요. 그 양옆으로 두꺼운 근육이 만져지시죠?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폼롤러 사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폼롤러를 놓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허리 옆쪽 근육이 폼롤러에 닿도록 위치를 잡고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속도가 중요해요. 빨리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서 오히려 더 경직될 수 있거든요. 마치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 때의 속도 정도로 천천히 해주세요. 처음에는 30초 정도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픈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6에서 7점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아프면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경직되거든요. 마사지볼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 부위의 딱딱한 매듭이 만져지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 지점에 마사지볼을 대고 벽에 등을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서 체중을 실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참을 만한 아픔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비유가 있어요. 마사지볼 위에서 긴장하지 마시고 마치 따뜻한 온천에서 몸에 힘을 빼듯이 편안하게 몸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허리 지지 쿠션은 사용법이 가장 간단하지만 위치가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에 가장 들어간 부분, 즉 요추 전만이라고 부르는 곡선 부위에 맞춰주시면 돼요. 너무 높으면 등이 앞으로 밀리고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해야 효과가 빠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5분씩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육은 마치 기억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갑자기 많은 자극을 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더 경직되거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이건 안전한 자극이구나라고 학습해서 점점 풀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숙 님도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1시간씩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하루 5분만 하세요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 운동들을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온찜질을 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근육이 따뜻해지면 더 잘 풀어지거든요. 반대로 차가운 상태에서는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서 차칫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환자분이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만난 분들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에요. 먼저 72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4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무려 40년이에요. 젊을 때 농사일을 하시면서 허리를 다치신 후로 계속 아프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심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데 몇 걸음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안아주지도 못하겠고 그네 태워주는 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 3가지 도구를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죠. 이런 간단한 것들로 40년 된 통증이 나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으셨고 일단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과 2주일 만에 이순자 할머니가 지팡이 없이 진료실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말이죠. 선생님, 30년 만에 진통제 없이 잠을 잤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요? 작년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손주와 함께 쇼핑카트를 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씩씩하게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랑 산책도 하고 놀이터에서 그네도 밀어줘요라고 자랑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째는 50대 직장인인 정민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IT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어깨까지 만성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10분은 준비 운동을 해야 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이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호 씨에게는 특별히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마사지볼을 의자 등받이와 등 사이에 끼워서 가볍게 누르는 방법이었죠. 점심시간에는 폼롤러로 5분간 허리 옆 근육을 풀어주시라고 했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알람 소리와 함께 바로 일어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는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81세의 박용삼 할아버지 사례였어요. 이분은 허리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셔서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우울증까지 겹쳐서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분이 대신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의기소침해 하시는데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름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세요. 변화가 없으면 그때 포기하셔도 늦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후에 박용삼 할아버지가 직접 오셨어요. 그것도 걸어서요. 선생님, 저 어제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요? 작년 추석 때 가족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증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의학이 꼭 복잡하고 비싸야만 효과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말이죠.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로 근육을 풀어줘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죠. 그래서 오늘은 허리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면 자세예요. 여러분, 하루 중 허리에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잠자는 8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리 낮에 열심히 관리해도 소용없어요.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면서 근육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반대로 엎드려 자는 건 최악이에요. 목과 허리가 비틀어지면서 하룻밤 사이에 근육이 다시 굳어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요. 그런데 대부분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앉아 계시죠. 이런 자세를 1시간만 유지해도 허리 근육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는 이렇습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키세요.
그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요. 이때 앞서 소개한 허리 지지 쿠션을 사용하시면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올바른 자세라도 1시간 이상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육은 움직여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50분 법칙을 알려드려요. 50분 앉아 있었으면 10분은 반드시 일어서서 움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스트레칭을 하면 안 돼요. 허리 근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야 효과적이거든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이에요. 한쪽씩 30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면서 동시에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음식이 허리 통증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먹으면 근육의 회복이 훨씬 빨라지거든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추천해요.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의 한정수 씨라는 분인데 평소 라면과 햄버거를 자주 드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식단 조절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그런 걸로 허리가 나아질까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근육의 뻣뻣함도 많이 개선되셨던 거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허리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간단한 폭식 호흡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5분만 해도 근육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좋은 습관이라는 건 하루 이틀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허리 건강은 마치 저축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투자하면 나중에 큰 이자가 되어 돌아와요. 정말 그래요.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대부분 깜짝 놀라시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갔다는 걸 깨닫게 되시거든요. 일반적인 허리 통증 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치료비를 한번 계산해 보죠. 초진 진료비가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예요. 엑스레이 촬영비가 2만 원 정도, 주사 치료가 한 번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죠. 물리치료를 받으면 회당 2만 원씩 추가로 들어가고요. 만약 한 달에 4번 병원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사비만 해도 월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여기에 교통비, 시간 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치료들이 대부분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10년 넘게 매주 병원에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계산해보면 수천만 원을 쓰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박철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분은 20년간 허리 치료에만 약 2천만 원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2번의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선생님, 이 돈이면 아파트 한 채 전세 보증금은 됐을 텐데라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소 3가지 도구의 총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13,000원이에요. 병원 주사 한 번 맞는 비용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병원 치료보다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줘요. 더 놀라운 건 이 도구들의 내구성이에요. 제대로 관리하면 최소 2년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즉 1년에 6,500원, 하루로 계산하면 고작 18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의 20분의 1 수준이죠. 하지만 진짜 경제적 이익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예방 효과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 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예요. 입원비, 재활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더 중요한 건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아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죠.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후반의 김미정님이라는 분인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만 800만 원이 들었는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이제 정말 절망적이에요. 수술도 소용없다면 뭘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도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놀랍게도 2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진작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수술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른 건지 말이죠. 비싼 치료가 항상 좋은 치료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자세를 바꿔가며 앉아야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실제로 허리 통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 간병비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건강해지면 일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정민호 씨도 허리가 좋아진 후에 업무 집중력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1시간마다 허리 때문에 자세를 바꿔야 했는데 이제는 몇 시간씩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은 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죠. 통증 없이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간 고생한 허리 통증이 나아질까요? 하는 의문이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의대에서 배우고 수련의 시절부터 줄곧 복잡한 치료법들만 접해왔으니까요. 비싼 장비, 첨단 수술법,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의학 발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답이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죠. 다이소의 3가지 도구는 바로 그 막힌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주면서 우리 몸이 본래 가진 치유력을 되찾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찾으시는 분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허리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순자 할머니도 40년간 고생하셨지만 결국 새로운 삶을 찾으셨잖아요. 박용삼 할아버지도 포기하려던 순간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이미 너무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너무 오래된 통증이라서 이런 핑계들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우리 몸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당장 다이소에 가서 3가지 도구를 사오세요. 총 13,000원이면 됩니다. 커피 15잔 값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5분만 투자하면 돼요. 처음 일주일은 좀 어색할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2주일, 3주일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거나 오래 앉아 있어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정말 신기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3달 후에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실 거고요. 1년 후에는 허리 통증이 있었던 시절을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이 방법이 모든 허리 통증을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80% 이상의 분들에게는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설령 완전히 낫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지 마세요.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같이 하실 분들을 찾아보세요.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허리 통증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고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말이죠.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